오늘은 우리 주인공은 우리 모두 다 아주 싫어하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아픈데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볼게요. Today I woke up. 오늘 내가 일어나 보니 and 그리고 found that my leg hurts a lot. 여기서 find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찾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깨달았다,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됐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My leg hurts a lot. 내 다리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It must be from the fall yesterday. 자, 이 문장을 각자 먼저 해석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영상을 멈추시고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잠시 같이 볼 거예요. It must be from the fall. 여기까지. 여기서 must라는 단어가 나왔죠. must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다른 뜻으로도 사용돼요. 우리가 먼저 좀 쉬운 문장을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창 밖으로 보는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죠. 와, 춥겠다.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춥겠다. It must be cold. 여기서 must는 추워야 한다, 추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춥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문장도 볼게요.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어요. 새로운 아이폰을 보는데 이런 말을 하겠죠? 비싸겠다. 영어를 어떻게 만들죠?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t must be expensive. 다시 해야 한다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비싸겠다 이 얘기예요. 자, 친구가 내일 아주 중요한 영어 시험이 있는데 친구한테 되게 긴장하겠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영어 문장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You must be nervous. 긴장되겠다. 아니면 아주 어려운 수학 책을 보는데 어렵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영어 문장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It must be difficult. 어렵겠다. 자, 보이시죠? 이 패턴이 우리가 문법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법 패턴이 같이 다니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문법 패턴은 동사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그 전에 명사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는 문법을 여러 개 봤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사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법 뒤에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동사가 아닌 그런 단어 덩어리를 넣고 싶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동사를 넣으면 아주 쉽죠. 그냥 동사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It must hurt. 진짜 아프겠다. 그쵸? hurt는 아프다라는 뜻인데 동사니까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어려운 게 없죠. 그쵸? 그런데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형용사를 넣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difficult, nervous, expensive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우리가 동사화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ad, 형용사죠? 동사화로 시킬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you must 여기 그냥 이 동사화된 단어 덩어리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You must be sad. 이렇게 끝났어요. 너는 아주 슬프겠다. 이렇게 사용돼요. 너무 과도하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미 좀 쉬운 문장을 연습을 했으니까 이 문장을 지금 보면 어떠세요? It must be from the fall. From the fall, 그 어제 넘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넘어진 것 때문에. From the fall는 넘어진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it must be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보다 구조가 조금 더 어렵죠. 그런데 똑같이 하셔도 돼요. 여기서 넘어진 것 때문이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yesterday in the rain 비가 오는 중에 어제 넘어진 것 때문이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리가 아픈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나왔던 이 문장이 살짝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쉬운 문장을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겠죠. 그쵸? 우리가 춥겠다, 비싸겠다, 슬프겠다, 짜증나겠다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 하잖아요. 그쵸?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문법도 조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my ankle was swollen. 내 발목이 부어 있었어요.
자, 이 문장은 수동태 문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동태 문법을 처음으로 설명하기에 그렇게 이상적인 문장 아니기도 하는데 어느 수업에서 다른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수동태에 대해서 다음 레슨에서 언젠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뜻은 내 발목이 부어 있었다. And 그리고 I couldn't walk. 우리가 couldn't 알죠. 나는 할 수 없었다. 무엇을? 걸어갈 수 없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called the office. 내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And told them.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that 라는 단어가 참고로 생략된 거예요. And told them that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And 그리고 get it checked out. 그리고 그 발목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 라는 뜻인데 이 문장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Get it checked. 이런 패턴도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학습자 분들은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해요. I cut my hair.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I got my hair cut. 이런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 예문도 살짝 복잡해요. 더 쉬운 거 볼게요. 왜냐하면 안 복잡하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거 볼 건데 예를 들면 집에서 어떤 물건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고쳤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 fixed it. 나는 고쳤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스스로 고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고치는 게 어려워서 내가 어디 전문가에 맡겨야 할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고친 게 아닌데 내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I got it fix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맡겼어. 그 고치는 걸. 아니면 이 문장도 가능하거든요. I had it fixed. 이것도 가능해요. 참고로. 자, 이 문장 몇 개 더 볼게요. 예를 들면 집에서 뭔가 더러워졌는데 내가 청소했다.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 cleaned it. 이 경우에는 내가 본인이 스스로 청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아 누구한테 맡겼으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I got it cleaned. 아니면 I had it cleaned.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문장 하나 더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I did it. 이거 본인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으면 I got it done 아니면 I had it don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그 점이 안 보였지만 여기서 그 점이 보일 거예요. I did it 이거 단순하게 과거형을 사용했죠. 여기는 PP로 바뀌게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I get it checked out. 내가 본인이 스스로 그 발목을 확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아닌데 병원에 가서 그 일을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get it checked. 이 패턴을 사용한 거예요. 자, the doctor examined my ankle. 의사 선생님이 내 발목을 검사하고 and advised me to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To take it easy. 자, 이 표현 to take it easy. 쉬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Take it easy. 걱정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이런 뜻이에요. For a few days. 이것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그쵸?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이것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시간에 대한 단어 덩어리예요. He also prescribed some painkillers. 그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And recommended. 그리고 무엇을 권했어요. 무엇을 권했죠? Using an ice pack. 얼음팩을 사용할 것을 권했던 거예요. To help me walk a bit better. To help me.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쵸? to가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얘기하는 거죠? Walk a bit better.
조금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도록 they bandaged my ankle. 그들이 발목에 붕대를 감았어요. To make it more secure. 그 발목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붕대를 감았어요. 자, 이 표현도 문법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어 덩어리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다, 그쵸? 아주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안정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하다. To make it more secure 대신 to make it easier. 아니면 좀 더 어렵게 하다. To make it harder. 아니면 좀 더 편하게 하다. To make it more comfortable. 아니면 좀 더 스트레스풀하게 하다. 여기서 more 대신 less stressful.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덩어리예요. 이런 단어 덩어리들을 다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용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럼 그 단어 덩어리를 연습하시면 돼요. 내가 사용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100%를 마스터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00%를 마스터하려고 한다면 콘텐츠로 영어 공부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져도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problem was, 여기서 문제는 I needed to get back to work. 나는 업무로 돌아가야 했어요. 자, 여기에 이게 캐주얼한 그런 일기장이라서 이렇게 쓰는데 좀 더 포멀한 상황에서는 The problem was that. 여기 꼬마를 안 하고 that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The problem was that I needed to get back to work.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이것도 유용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I had to finalize some documentation. 나는 무엇을 finalize 해야 했어요. 그쵸? 무엇을 완료해야 했어요. Some documentation. 몇 가지 문서를. For the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With our Italian client. 자, 여기서 살짝 모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서를 내 이탈리안 클라이언트랑 같이 완료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모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영어는. 여기서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이탈리안 고객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문장 자체가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실천에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살짝 모호성이 있는 문장을 만나시면 헷갈리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모호하면 우리가 정말 문맥을 보고 문맥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I informed my supervisor. 내가 내 상사한테 알렸어요. About my situation. 내 상황에 대해서. He sounded annoyed. 상사가 짜증난 것 같았어요.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우리가 he sounded, he looked annoyed 아니면 he seemed annoyed. 누군가가 화난 것 같다. 우리가 한국어로 화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영어로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자주 하는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 경우에는 sounded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로 듣고 귀로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he sounded annoyed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sounded 라고 사용을 했는데 여기 seemed랑 그리고 looked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looked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내가 보는 정보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he looked annoyed. look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눈으로 판단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아는 다양한 정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면 seem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he seemed annoyed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뭐 같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그 문장을 만들 때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외에도 옵션이 다양하긴 한데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가 짜증난 것 같았어요. And told me,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문법도 약간 길죠. 이 문법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 문법은 사실 낮은 중급 레벨이 아니긴 해요. 이 문법은 중상급 정도 문법인데 그래서 이 문법을 두 스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B1, 낮은 중급, 레벨 설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I should를 사용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should study. 내가 공부해야 한다. 아니면 나는 운동해야 한다. I should exercise. 그쵸? 아니면 나는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 I should eat healthy food. 자, 보시다시피 여기 어려운 게 없죠. 다시 I should가 보시다시피 동사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형용사를 넣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예문장에서 봤던 careful. 이게 형용사예요. 이게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면 be careful.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I should be careful.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이게 내가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긴 한데 어떤 뜻이냐면 나는 현재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조심해야 한다. 그쵸? 조심해야 할 거야.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현재인데 아니면 미래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장을 과거로 만들고 싶으면 나는 조심해야 한다가 아닌데 나는 조심했어야 해. 이렇게 과거형으로 한국어로도 우리가 과거형으로 옮기잖아요. 나는 조심했어야 했다. 그런데 영어로 이 문법은 약간 중급을 넘은 문법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했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I should study. 나는 공부해야 한다. I should study more.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더 많이 공부했어야 한다. 이 문장은 I should have studied more. 나는 더 많이 공부를 했어야 한다. 여기서 I should exercise more. 내가 더 많이 운동해야 한다를 더 많이 운동했어야 한다. 과거에 이렇게 바꿀 거예요. I should have exercised more. 자,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후회하잖아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는데 이 뜻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I should have eaten healthy food. 이렇게. 그리고 우리 문장처럼 I should be more careful. 내가 더 조심해야 한다. 해서 더 조심했어야 한다로 바꿀 때 이렇게 할 거예요.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렇게. 자,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영어로 이 문장을 바로 이 어려운 문장을 그냥 보면 대부분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should have been 왜 들어갔어? more careful. been 왜 들어갔어? 이렇게 헷갈리게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그 문법적인 조각들이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더 겹치면서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직은 이 문법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이 좀 더 어려운 문법을 분석 없이 쉽게 그냥 분석 없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낮은 중급 레벨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이 문법은 사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이해 안 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냥 알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 어려운 문법이 이해 안 되시면 나는 해야 한다. 이거 먼저 익숙해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But thankfully, 그런데 다행히도 He allowed me to 무엇을 허용해줬어요. To work from home for the day. 오늘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해줬어요. It was good. 그것이 좋았어요. Because 왜냐하면 I could avoid the commute. 여기서 could는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인데 I could avoid. 내가 피할 수 있었어요. The commute. 출근해야 하는 그리고 퇴근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내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아프잖아요. 걸어가지 않은 게 좋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Once I got back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I took my medication. 나는 약을 복용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문법도 같이 다니고 싶은 명사나 동사 그런 것들이 있죠. 영어 단어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medication는 took 이 단어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I eat medication 라고 하지 않고 I took my medication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어로는 약을 먹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영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랑 같이 다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도 영어를 배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콘텐츠의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once라는 걸 사용했죠. once를 그냥 when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뜻인데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다면 o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나왔던 일이 완료했다는 것에 살짝 더 강조가 가요. 그런데 이 점은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으니까요. 자, it helped with 그것이 무엇에 도움을 됐죠? The pain.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I like working from home. 나는 재택근무를 좋아해요. Although sometimes, 비록 가끔은 it's harder to concentrate. 집중하기가 또 어려워요. At home. 집에서 일할 때. 다음 문장 볼게요. I made a coffee. 나는 커피를 만들었고 and got to work.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다. 일에 착수했다. 이 뜻이에요. got to work. 이 표현은 간단하게 그냥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Normally, 보통은 coffee helps me focus. 커피가 나한테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참고로 helps me to focus. 우리가 여기 to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But 그런데 the medication made me sleepy. 그 약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Made me 어떻게 만들었어요? Sleepy. 자고 싶게, 졸리게 만들었어요. I managed to. 내가 무엇을 해냈어요. 무엇을 해냈죠? To wrap up the work. wrap up는 마무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work for the client, 고객을 위한 그 일을, 그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마무리하기에 성공했어요. 졸리더라도. 다음 문장 볼게요. I still had some other work left. 자, I still, 아직도. still, 이 경우에는 아직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아직도 어떤 다른 업무가 남아있었어요. left. 여기서 left는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언젠가 다음 스토리에서. But, 그런데 I was too sleepy. 나는 너무 졸렸어요. I couldn't. 무엇을 할 수 없었어요. Keep my eyes open. 나는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어요. I decided to.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To take a break. 잠시 쉬고 and go to bed. and 잠시 잠을 자기로 결정했어요. Well, at least 적어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I managed to. 나는 무엇을 해냈어요. Managed to finish the most urgent task. 자, the most urgent task는 가장 급한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성공했어요. 해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어로 사실 I managed to, I decided to 이런 표현들을, 이런 단어 덩어리를 우리가 거의 스토리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 진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일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 덩어리를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 덩어리만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확실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한 대부분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다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모든 문법이나 모든 표현을 연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앞으로 사용할 것 같은 것만 선택하셔서 선택적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뵐게요. Today I woke up and found that my leg hurts a lot. It must be from the fall yesterday in the rain. My ankle was swollen and I couldn't walk. I called the office and told them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in the morning and get it checked out. The doctor examined my ankle and advised me to take it easy for a few days. He also prescribed some painkillers and recommended using an ice pack. To help me walk a bit better, they bandaged my ankle to make it more secure. The problem was, I needed to get back to work as soon as possible. I had to finalize some documentation for the project with our Italian client. I informed my supervisor about my situation. He sounded annoyed and told me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thankfully, he allowed me to work from home for the day. It was good because I could avoid the commute. Once I got back home, I took my medication. It helped with the pain. I like working from home. Although sometimes it's harder to concentrate at home. I made a coffee and got to work. Normally, coffee helps me focus, but the medication made me sleepy. I managed to wrap up the work for the client. I still had some other work left, but I was too sleepy. I couldn't keep my eyes open. I decided to take a break and go to bed. Well, at least I managed to finish the most urgent task.